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미국의 홍콩 인권법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콩 인권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홍콩 인권법 통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홍콩은 1842년 아편전쟁 이후 당시 청나라와 영국이 맺은 난징 조약으로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 12월 영국은 중화인민공화국에 홍콩을 반환하기로 결정하고 1997년 7월 이양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협정에 따라 홍콩은 특별행정구로 향후 50년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여 한 나라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양립하는 일국 양제가 적용이 됩니다. 협정에 따르면 1997년부터 50년인 2047년까지 홍콩은 사회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게 되어 있으나 국제관계라는 것은 사실상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은 지난 1984년과 군사 및 경제적으로 완전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영국이 협정의 구속력을 적용하기 힘들며 홍콩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지난 천안문 사태 때처럼 유럽연합과 협의하여 무역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자국 내에서만 영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되고 대통령 서명만 남은 홍콩 인권법은 미국이 홍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자치 및 자본주의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홍콩에 대한 미국의 관세 혜택을 취소하거나 인권 침해에 대한 중국과 홍콩 당국자들의 미국 재산을 동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말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갑자기 경제 제재를 가하는 이 내정 간섭이라는 입장이고요. 반면 미국과 유럽은 홍콩 반환 협정에 의거하면 내정 간섭이 아니며 자본주의에 대한 인권적인 차원의 제재라고 말합니다. 물론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대국들 간의 싸움이고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라고 홍콩 시위를 지지하였다가는 중국에게 제대로 경제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자,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영향에 대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악영향부터 보겠는데요. 홍콩 인권법이 통과되어 미국이 홍콩에 대한 관세 혜택을 취소한다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경제적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의 무역은 중개 무역으로 대부분의 홍콩의 수출품은 홍콩 자체 생산이 아닌 중국 및 여타 국가로부터 수입품이기 때문에 홍콩에 대한 미국의 관세 혜택이 취소된다고 해도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홍콩 인권법에서 중국 당국자들의 미국 내 재산을 동결할 경우 미중 무역 합의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자, 또한 홍콩 내 이민 및 파업 등으로 중국의 금융허브인 홍콩에서 외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고 이것이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자, 물론 이전 시간에 설명드린 중국 기업들의 외화 채권 조달이 홍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중국의 상당수 기업 및 최상위 부동산 기업들의 60% 이상의 부채가 외화 부채이기 때문에 차환 발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미치는 악영향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큰 우려는 홍콩 인권법으로 미중 간 1차 스몰딜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나라 수출 비중을 보면 홍콩은 중국, 미국, 베트남 다음으로 4위로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홍콩은 직접 수요처가 아닌 중개 무역을 하기 때문에 홍콩이라는 경유처만 빠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홍콩 하나만 본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 일부에선 홍콩으로 수출되는 반도체 물량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로 제기되기는 하지만 자, 역시 홍콩이 이 반도체 직접 수요처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선이 재정비되면 금세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자, 홍콩에서 자금이 이탈되는 핵시트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아직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는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핵시트 문제로 우려되는 또 하나의 부분은 미중 간 무역 분쟁 및 홍콩의 이런 시위 자체적인 문제로 홍콩의 3분기 GDP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크게 우려되지 않았던 이유가 미중 간 무역 협상이 진전되고 있고 홍콩 시위 또한 점차 소강되는 흐름이 나타났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렇게 미국의 홍콩 인권법 문제가 이슈가 됨에 따라 만약 미국과 유럽 등 이렇게 홍콩의 특혜가 사라지고 금융허브의 기능이 위협받게 된다면 외인 자본이 이탈하면서 홍콩의 GDP 감소를 포함하여 상승하던 홍콩의 주택가격 지수 또한 하락하는 이런 문제들까지 합쳐서
핵시트가 나타나면 GDP는 더 떨어지고 주택가격은 더 하락할 것이다 하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홍콩에서 자금이 이탈되는 핵시트 문제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 예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외인 자금이 홍콩에서 이탈되면 우리나라 및 아시아 신흥국에서 전부 외인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또한 홍콩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역시 아시아 전체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악재 시나리오라면 중국 기업들의 외화 채권 조달 창구가 홍콩이었는데, 홍콩의 금융허브 기능이 잠시 마비될 경우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런데 이 악재의 선행 조건도 역시나 미중 간 무역 합의가 틀어질 경우입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이런 와중에도 미국과 중국의 1차 합의가 타결된다면 홍콩 문제는 사실 별다른 충격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홍콩 인권법안에 서명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트럼프는 우리는 홍콩과 함께 서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서 있기도 하다면서 잘 살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중 무역 합의가 타결된다면 홍콩 사태가 별다른 큰 충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미 증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정을 잠시 보이던 미 증시가 반등했는데요. 홍콩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 때문입니다. 자, 여러 추측이 있지만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중국과 합의를 원한다는 뜻을 내비칠 것으로 보이며, 상원과 하원을 만족시킬 만한 성의를 보일 것을 중국에 요구할 것이다, 이런 추측도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홍콩 인권법은 상원 만장일치, 하원은 찬성 417표, 반대 1표로 통과된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동의하여 서명하여야 하는데요.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미중 무역 합의 1차 타결을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상원, 하원 모두에서 3분의 2가 동의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자체가 무효화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측대로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 중국이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족시킬 만한 딜을 제시할 경우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시간을 벌면서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딜을 요구할 것이다. 자, 이런 두 가지 예측이 가장 근거가 높습니다. 물론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 예측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홍콩 인권법 문제가 최악으로 흐를 경우 가장 큰 악재가 바로 미중 간 무역협상이 결렬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협상이 1차 합의가 타결될 경우 홍콩의 외화자본 이탈 문제인 핵시트 등으로 우리나라 및 신흥국에 미치게 될 영향력은 예상외로 큰 파장이 없을 수도 있으며, 결국 미중 간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큰 거죠. 자,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지금은 경기 확장이 후반부이므로 블랙스완에 대비하여 최소 40% 이상의 채권형 자산의 비중을 유지하여 대응하여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말씀드려왔습니다. 자, 홍콩 문제도 어차피 미중 무역 협상 결렬의 리스크에 연관되어 있으므로, 자, 현재 포트폴리오로 리스크 대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뉴스를 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지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중국이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 강경하게 거부의 입장을 표명한다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되겠죠.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